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계와 기기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 보면 기계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쓰고 있다. 또 기기라는 것도 두 가지로 쓰고 있다. 여기에서 이 세 개의 글자가 이런 낱말들을 만드는데 이 세 개의 글자들이 어떻게 다르냐. 특히 앞에 기자와 이 기자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구분,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문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체조를 할 때, 기계 체조를 한다 할 때는 여기 어느 것이 한자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계. 자, 네 개의 낱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기계 할 때 틀기자의 기계계다. 네. 오늘 글자는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나무목변에 몇 기다 또는 기미, 조짐이라는 그런 글자를 쓰고 있다. 원래 옛날에는 이것이 말하자면 배틀과 같은 기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실을 뜻하는 그렇죠. 실사와 관련된 작을 요자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배를 짠다든지 하는 그런 기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계계라는 것은 형틀을 얘기했다. 옛날에는 형틀, 형틀에서 나무목에 경계할 계자를 썼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형틀이라는 것이 별로 우리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계라는 의미에서 계자를 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틀기자를 쓴 기계가 있고 또 그릇기자를 쓴 기계가 있다. 네. 그릇기자는 여러 입접이다. 입구자가 4개가 있다. 여러 입이다. 그리고 개견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죠.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릇기를 쓴 기계가 있다. 또 기기란 말이 있다. 기기. 이 틀기자와 그릇기자를 썼는데 틀기자가 앞에 나오는 기기가 있고 또 그릇기자가 앞에 나오는 기기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복잡할 것 같습니다만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릇기자가 앞에 오느냐 틀기자가 앞에 오느냐 하는 기기라는 것은 같은 낱말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복잡성이 하나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개의 글자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4개의 낱말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기라는 말은 주로 같이 쓰고 있다. 사전적으로 봐도 같이 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위에 틀기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더 많이 쓰인다라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기계라고 할 때 틀기자를 쓴 것과 그릇기자를 쓴 것이 어떻게 다르냐,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에 이 3개의 글자의 기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틀기와 그릇기와 형틀계 또는 기계계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기계와 관련해서 보면 이 틀기는 틀이다, 기계다, 어떤 배틀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나타낸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낱말은 오늘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릇기와 관련해서도 그릇, 기물 이런 것이 있다. 물론 우리의 생체의 기관이다, 무슨 소화기관이다, 배설기관이다 할 때는 또 이것을 씁니다만 오늘은 그것도 다 제외를 하고 그릇과 관련된 기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걔는 기본적으로 형틀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도 틀, 기계, 장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계자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기계, 틀기자가 앞에 온 기계, 그릇기자가 앞에 온 기계, 그렇죠? 이 두 낱말로 거의 제한이 된다. 그 외에는 잘 안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틀기자를 쓴 기자는 기계라는 낱말과 기기라는 낱말에 쓰인다. 그리고 그릇기자가 온 것도 그릇기자가 앞에 온 기계 그리고 기기라는 낱말에 같이 쓰인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낱말을 많이 만들다 보면 무슨 기 그렇죠? 그렇게 끝나는 낱말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기를 붙이느냐 이 기를 붙이느냐라는 것은 이 글자의 성격에 따라서 말하자면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글자들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개가 끝나는 개로 끝나는 무슨 개로 끝나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임은부호를 붙였는데 여기서는 이 개자는
기계할 때, 이 기자를 쓰든 이 기자를 쓰든 기계할 때 뒤에 붙는 역할로 대체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우선 털기자가 앞에 온 기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력을 써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다. 동력 장치다. 동력이 있는 장치다. 첨단 기계다. 그렇죠? 또는 이제 오늘의 기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낱말적으로 보면 파생된 뜻이 생각, 행동, 생활 방식 따위가 정확하거나 판에 박은 듯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이다. 그 사람은 사과 깎는 데는 기계야. 기계처럼 깎는다. 실제 기계는 아니지만 그렇죠. 비유적인 표현을 쓰인다. 또는 자기 뜻이 아닌 남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이다. 요즘 남자들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했다.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역할이다. 실제 기계는 아니지만 이것도 비유적으로 한다. 이런 뜻은 오늘의 주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의 다룰 기계에 관련해서는 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 그것이 중요한 뜻이다. 자, 그릇 기자가 온 기계는 연장, 연모, 그릇, 기구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구조가 간단하고 제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용하는 도구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대체로 도구라고 하죠. 도구와 관련된 것이 그릇 기자를 많이 썼다. 자, 이것은 이제 표준 대국어 사전인데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보면 기계에 대해서 동력 장치를 지니지 않은 앞에 기자, 틀기자로 시작하는 기계는 동력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동력 장치를 지니지 않은 기구나 연장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의료기계다. 이렇게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나머지 두 개의 낱말 기기라고 할 때 이 글자가 틀기자가 앞에 오느냐, 그릇기자가 앞에 오느냐라는 이제 그걸로 낱말이 나눠집니다만은 사실은 의미가 같다. 어떤 기구, 기계, 그렇죠. 이 앞에 본 두 가지 기계 다 포함하고 또 어떤 기구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기기라고 한다. 그렇죠. 이 기계에는 이러한 기기도 들어가고 이러한 기계도 들어간다. 이러한, 그렇죠. 음향기기다, 영상기기다, 전자기기다, 의료기기다 할 때는 이게 기계일 수도 있고 또 기계일 수도 있다. 물론 기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대체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앞에 낱말을 주로 많이 쓰더라. 주로 많이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계라는 낱말을 두 개를 한 비교를 해서 특징을 한번 보았습니다. 사전이 두 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위에 있는 것은 표준 국어 대사전이고 아래쪽은 이제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이다. 기계에 대해서는 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다. 중요한 포인트가 동력 장치가 돼 있는 것이 기계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도 동력을 받아 운동이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기구들이 유기적으로 짜여져 이루어진 장치다. 그렇죠? 동력 장치, 이것이 있는 것이 기계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릇 기자가 들어간 기계는 보면 이 동력 장치란 말이 없습니다. 아래에 보면 동력 장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동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연장, 연모, 그릇, 기구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그렇죠? 그리고 구조가 간단한 도구들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도 동력 장치가 없는 기구나 연장 같은 것을 일러서 기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 두 낱말의 차이는 동력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객자는 두 군데 다 쓰였다. 두 군데 다 쓰였지만 이것은 뭐 동력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단지 예전에는 형틀과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 이 낱말이 쓰였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게 없이 주로 기계, 이 두 개의 기계에 그냥 의례적으로 붙어서 기계를 뜻한다. 이러한 기계를 뜻할 수도 있고 이러한 기계를 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털기가 먼저 나오는 기계는 동력 장치를 가진 장치다. 뭐 장치는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동력 구동 장치를 가진 장치가 기계다.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머신과 관련된다. 그릇 기자를 쓴 기계는 동력 장치가 없는 도구 같은 것이다. 그렇죠?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인스트루먼트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스위치가 있느냐 없느냐. 외부 동력, 물론 내장된 동력도 있습니다만 스위치 여부가 기본적으로 많이 관련된다. 그리고 크기, 주로 이 털기짤선 기계는 주로 크다. 그렇지만 이쪽 기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냐 단순하냐, 이것은 좀 복잡한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이런 것처럼 전자기기가 너무 많이 거의 모든 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동력장치만 가지고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컴퓨터 칩이 내장돼서 움직이는 것, 또는 외부 동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전지가 내장돼서 동력을 자체 동력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계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는데는 지금 기준으로 동력장치만을 가진 걸로 기준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쪽 기계가 쓰게 되겠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은 이 기계로 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도 예전에 관행적으로 써온 그리고 컴퓨터 칩이나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어도 비교적 역할이 조금 단순한 것, 그렇죠? 그런 것은 이 기계로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전에는 사실은 동력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구분은 인력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인력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컴퓨터나 내장된 전원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조금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계라는 낱말을 붙여서 쓰는 것과 이 기계를 붙여 쓰는 것, 대체로 이것이 많다. 그렇죠? 기계 공업이다, 기계 문명이다, 공작 기계다, 정밀 기계다, 또는 기계화를 한다, 기계적이다. 그렇죠? 이러한 기계화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기계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근데 이 기계를 쓰는 것은 의료기계라 할 때는 사전에 이 기계를 쓴다. 의료기계에도 외부 동력 또는 자체 동력이 있어도 동력 장치가 있는 것이 많이 있겠죠. 자꾸 발전할수록 컴퓨터 칩이 내장된다든지 해서. 그렇지만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써왔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물리, 화학 실험용 기계 같은 그런 것도 다 이 기계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계 체조를 한다. 그렇죠?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도 있죠. 기계 체조를 한다. 그때는 이 기계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계 체조가 나온 김에 체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계 체조는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철봉, 뜀틀, 평행봉, 링, 평균됐다. 이러한 것은 어떤 말하자면 동력장치로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릇 기자다. 그렇죠? 동력장치가 된 어떤 이상한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계 체조할 때는 그릇 기자가 앞에 오는 기계다. 이 기계 체조를 중체조라고 한다. 중체조.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종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구 체조가 있다. 기구. 이것은 아령이나 곤봉 같은 거. 비교적 위에 거는 조금 이제 어떤 처리되어 있는 것이고, 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는 이런 것을 하는 체조는 기구 체조다. 그럼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맨손 체조죠. 맨손 체조는 도수 체조라고도 한다. 그렇죠? 군에 갔다 오신 분들 국군 도수 체조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손에 돈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이 맨손이죠. 맨손 체조를 도수 체조라고 한다. 여기 이것을 기계 체조를 중체조라고 하는 반면에 이 기구 체조와 맨손 체조를 합쳐서 이제 경체조라고 한다. 저도 중체조, 경체조란 말은 이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다. 잘 쓰지는 않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기계 같은 거 볼 때 끝이 이제 무슨 기로 끝나는 것, 무슨 이 기로 끝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죠. 보고 사실은 여기에 동력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나 칩이나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써온 것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전기, 비행기, 사진기, 승강기, 전화기, 경운기, 직조기, 영사기, 선풍기, 방직기, 세탁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글쎄요, 사람들에 따라서 사진기가 왜 꼭 전원이 있어야 되느냐, 옛날 사진기 같은 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지만 이 기계를 틀기자를 쓴다. 그릇 기자를 쓰는 것은 계수기, 계측기, 보행기, 소화기, 안마기, 조준기, 체혈기, 측우기, 측우기 이런 것은 옛날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 계수기를 한다, 계측을 한다, 컴퓨터 칩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넣어야 돌아가고 그런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썼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쪽에 한자 보면 기계, 틀기자를 쓴 것과 이렇게 그릇 기자를 쓴 것이 세 나라에 다 같이 쓴다. 글자는 일본 신자체의 경우에는 그릇 기자 이게 점이 빠졌어요. 이게 앞에서 개견자였죠. 개견자인데 큰 대자로 바뀌었다. 원래 개견자가 들어가 있어야 글자의 어원을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래 개견자에서 큰 대자로 빠진 점이 빠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큰 대자로 해석을 하면 이제 글자 어원 풀이가 이상하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바뀌었다. 틀기자는 이렇게 중국의 간체자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계와 기계, 그렇죠? 동력 장치가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동력 장치가 없는 일종의 도구 같은 것이냐라는 것에서 갈린다,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리고 기기라는 것은 거의 섞어서 쓴다, 같은 의미다. 그렇지만 이 기기가 주로 많이 쓰인다. 기계 체조할 때는 그릇 기자를 쓴 기계를 쓴다. 그리고 무슨 기 앞으로 새로운 발명품이 나온다든지 할 때도 어느 것을 붙일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민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자를 요즘 쓰지 않다 보니까 이걸로 다 붙이겠지만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일일이 체크를 해서 이것을 붙일 것이냐, 이것을 붙일 것이냐 결정을 할 것이고, 그것을 예를 들어 받아들여서 쓰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것이냐 할 때는 이제 일본이나 중국의 사례를 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붙였더라 하는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